자,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요즘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근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의 처방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소개받은 신동근입니다. 저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예술치료학과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지 약간 좀 예술가다운 그런 외모도 네, 있어요. 풍모에서. 오늘 첫 주제가 어떤 걸까요? 좀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예. 밥 안 줘?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나더러 챙겨 먹으라고?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지,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지, 응? 밥은 밥솥이 해주지. 에휴, 밖에서 일하는 나만 하겠냐? 당신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물 줘. 물 달라니까 뭐해? 물 달라니까! 당신 눈엔 내가 시녀로 보이지?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밥 차려주고 물 떠다 주는 사람? 예. 네, 오늘 주제는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입니다. 요즘 남편들이 다정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뚝뚝한 분들이 많은데요. 저를 찾아온 사례자는 가부장적인 남편의 태도 때문에 고민하는 아내였습니다. 형광등 하나 갈아달라는 사소한 부탁도 TV만 보면서 들어주지 않는 남편을 보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무시당하며 사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네. 근데 제가 여자여도 사실 그런 상황이면 좀 화가 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실 원인은 남녀의 소통의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진화를 다르게 했는데요. 네. 남성은 초원의 사자처럼 혼자 지내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나누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 지내온 남자는 당연히 말이 적고 복잡한 감정 상황에선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죠. 또 말을 둘러 말하기보단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좀 다르죠. 여자들은 공동생활, 공동육아를 하도록 진화했는데요. 그래서 여자는 감정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지내온 여자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상대방과 말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언어 이외에도 간접적인 언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또 일리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그런 남녀의 어떤 진화한 측면에서의 차이가 형광등을 안 갈아주는 이 사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네, 이 사례에서 비교를 해보면요, 여자는 말을 많이 했지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자가 거실이 어둡다고 말을 하면 이게 형광등을 갈아달라는 뜻인데 남자는 어두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또 여자가 내가 지금 형광등 갈아달라고 몇 번째 말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남자는 그게 부탁의 뜻이 아니라 비난하는 뜻으로 그렇게 느끼게 돼서 하기 싫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과 언어가 발달하지 못한 남자에게는 여자가 마치 잔소리하는 귀신같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반면에 감정과 언어가 매우 발달한 여자에게는 남자가 바보 같고 이티 같은 것처럼. 외계인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남녀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맞아요. 남자 맞나요? 예, 네. 순서 안 바뀌었나요? 네, 화성에서 온 맞습니다. 남자, 네.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가부장적인 남편과 또 여기에 불만을 느끼는 아내들, 이런 분들에게 네.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제가 3가지 내용을 조언을 해드렸어요. 네. 첫째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탁하듯이 말해야 된다. 세 번째는 칭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예. 남자들의 경우는 직접 말하지 않으면 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형광등 가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듯한 건 또 싫어하거든요. 부탁을 해야 되고 띄워주면 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야 나 형광등 갈 줄 모르는데 자기 알아? 그러면 남자들이 그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거 갈아줄 수 있어? 그럼 정말 멋있겠다. 이거 부탁하면서 칭찬을 하면 대본에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혹시 그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 아시죠? 네, 알죠. 예, 그분이 원래 맹인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좀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네.
그 쥐가 숨었는데 밝은 귀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난 뒤에 스티비 원더가 그 칭찬에 힘을 얻어서 자기의 청각을 더 살리고 음악을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칭찬을 한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평강공주 이야기를 생각해봐도 좋은데요.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을 바보 취급한 게 아니라 장군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보 온달은 장군이 된 거죠. 주부 여러분들께서는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여러분이 하녀가 되는 것이고요. 남편을 임금님 취급하면 여러분이 왕비가 된다는 걸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으면 뭐 또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칭찬까지 하면서 직접적으로 부탁을 하려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사례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부탁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말하고 싶지 않고 차라리 내가 형광등 갈고 말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차이점 설명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띄우는 게 나도 함께 올라가는 거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 나중에 실제로 노력해보니까 정말 결과가 있고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단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뭐 네. 연인 혹은 친구, 뭐 직장, 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는 뭐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것처럼 칭찬은 가부장적인 남편도 춤추게 한다. 가부장적인 남편을 말을 듣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넥타이가 참 멋져 보이십니다. 제 감사합니다. 칭찬할 때. 네. 다음 주엔 더 좋은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그 배려라는 게 알고 배려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 꼭 또 명심하셔야 될 생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면 네.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하는 건 물론이고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은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주차 구역 선이나 전용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양심상 당연히 꼭 지켜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겨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